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새벽 마침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그리고 미국에 있었던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했고 검찰은 체포를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귀국 전에 흥미로운 얘기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영장 기각에 대해서 어이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 어이가 없네. 뭐 이런 대사, 이런 대사를 남욱 변호사가 귀국 전에 했다라는 얘기인데 잠시 후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귀국 현장 그리고 체포까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단 어떻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소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50억 클럽이나 350억 의혹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누구? 그분이 누구야? 이런 소리가 누구입니까? 유동규 본부장 사장 되는 거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나요? 아니, 도둑놈아! 1,700억 반짝하는 인간기 다 알고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왜 그분이 누구라고 추측하시나요? 너 누구야? 검찰의 신병이 확보된 유동규의 이입, 그리고 오늘 귀국해서 체포된 남욱의 이입, 그리고 또 화천대유의 또 다른 멤버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정영학의 입. 이 핵심 관계자 입에서 과연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검찰은 진실을 파헤칠 마음이 있을까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멘트였어요, 방금. 과연 그분은 누굴까요? 일단 남욱의 입에 주목해 봅시다. 천성이 4호의 소유주, 1,007억을 배당받았어요.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고 화천대유 개발이 군배 구조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정영학 요 트로이카가 화천대유의 핵심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등의 역할 및 관계, 소상히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완전 내부자다. 귀국 직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요? 50억 클럽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김만배가 로비 비용 350억 얘기했을 때 큰일 나겠다 싶었다. 정영학의 녹취록은 사실이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한 거예요. 50억씩 7명에게 350억 주기로 했다는 김만배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다. 김만배 대표는 이에 대해서 뭐 농담이다 혹은 녹취하는 거 알고 독을 탔다 등으로 해명한 바 있고요. 유동규 기소 여부. 윗선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유동규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맨 남욱 변호사. 그런데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관계자들에게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에는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돼야 대장동이 유리하다라고 말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녹취록 들어보시죠.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은 빨라질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되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 시장이 바뀌어버리면 지구 지정이 된 상태에서 시장이 바뀌잖아요. 손을 못 대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자기 제도 지켜달라고 못을 박으라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나 선거운동 좀 하고 못을 막 해보라고. 맞아요. 똑똑한 사람. 계속 끌려가잖아요, 저희가. 기자 출신의 한신대 교수님은 요 녹취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고도 해석이 좀 분분한데 왜 화천대유가 이재명 시장의 재선 운동을 하고 있냐. 왜냐면 대장동 원주민의 반응이 아주 재선시켜달라고 못을 받고 있네 대장동 원주민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남욱 변호사 맞다라고들 얘기하고 나는 의문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전혀 다른 시각인데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일당이 얘기한 이 녹취록은 이 시장의 대장동 개발에 대한 선한 의지가 재확인되는 부분이다라는 해석도 있더군요.
김소연 교수님께서는 기자 출신이니까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풀이합니까? 이 녹취를. 뭐 선한 의도든 안 좋은 의도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저 녹취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주민들, 원주민들에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득을 할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이 돼야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는 이 사업은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내가 어쨌든 5천억을 회수한 것이 잘한 것이지 내가 이런 뭔가 수익 구조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나눠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깊이 관여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선한 의도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굉장히 깊이 관여해 있다. 이 녹취록을 통해서는 그렇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20일에 구속이 만료되고 또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지금 남욱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실관계들을 확인해야 될 되게 절대절명의 지금 입장에 지금 검찰에 처해져 있는 것인데 여태까지 지금 수사가 진척되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여론적으로 압수수색해라, 성남시장 압수수색해라 계속 이런 식의 압박이 있을 때야 마지못해서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식의 모양새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함께 얼마나 이 수사들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만 끌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실은 무엇인지 이 녹취록으로 가려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화천대유 일당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독려했다라는 대목은 매우 흥미롭군요. 네, 그리고 저 때가 2014년도의 녹취 상황 아닙니까? 아마도 2013년, 14년, 15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앞서 봤던 것처럼 그 문제가 됐던 성남시의회 전 의장,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가 결국은 화천대유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업자에 불과하다. 나는 돈을 벌었을 뿐이다.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시점, 바로 이 성남시 대장동이 개발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때에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재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전체적인 대장동 설계에 과연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가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설계는 본인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대장동을 본인의 정치에 대한 굉장히 큰 업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정점에 유동규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하나 둘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귀국해서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가 과연 미국에 있었던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지 지금 우리가 녹취록을 보고 있는 것처럼 과거 2014년, 15년도에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상황은 꽤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욱 변호사의 녹취가 또 있는데 유동규 사장 대리 전 사장이 물러나기 직전에 이렇게 언급하는 대목이 녹취록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는 공사 사장 뭐 얘기가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근무상인 그럼 저기 그 대통령 우리에게 냈다 써놓고 가라 그래. 이재명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요 대목이에요. 황동규 사장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면 유동규가 사장이 된다. 라는 의미인데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씨와의 특수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게 야당의 시각인데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떤 유동규 씨는 김만배,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녹취록에 나오는 남욱 변호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은 사실은 이제 공적 그 임무를 해야 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업자들하고 민간개발업자들하고 거의 한 통속이 돼서 굴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 남욱 변호사는 지금 대장동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떻든 이거를 그 LH가 100% 공영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 개발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정관계 로비를 해가지고 구속이 되고 그리고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나왔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 등장하는 김만배라든지 유동규라든지 정영학이라든지 또는 남욱이라든지 저 사람들은 민간 개발업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끔 원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녹취록이 무슨 뭐 크게 뭐 수사에 뭐 단서가 된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민간 개발업자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드러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돈 벌 때는 좋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을 재판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내가 곧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서 서로 떠넘기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돈을 받는 세력, 금전적 이득을 본 세력, 경제적 이득을 본 세력. 그래서 이 남욱 씨도 1,000억에 가까운 배당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씨도 1,200억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배당금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누구에게 돈이 갔고 누구에게 금전적 이득을 갔는지 계좌 추적을 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계좌 추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의 녹취록을 가지고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재명이 재선되면 유동규는 공사 사장이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예언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 지사와 유동규와의 특수관계 때문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저 당시에는 유동규와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미 한 통속이 된 것 거기 같아요. 한패였을 것이다. 완전히 한패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것만 밝혀내면 간단한 수사인데 지금 검찰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녹취록에 근거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금전적으로 이득 본 사람, 돈 받은 사람이 결국은 이 사업의 몸통이고 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조금 전에 귀국했을 때 기자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유동규 씨가 다음에 사장 대리 될 거라는 걸 어떻게 미리 알았냐? 요거를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에 통해서 좀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내야 될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겠고요.